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에 벌어진 슬프고도 아름다우나 때로는 기이한 남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려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1436년 8월 조선 왕조실록에 의하면 현감 임수산의 딸로서 복비라는 처녀가 있었다. 부친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오갈 데 없는 처지인 복비는 아버지의 첩이었던 소근에게 의탁하여 살게 되었다. 소근에게는 행실이 개첩아닌 어연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복비와는 배다른 의붓 형제였다. 그런데 이 어연이라는 놈이 아직 거상 중인 복비의 미모를 탐내 간통하고자 욕심을 냈다. 그러자 아들의 욕심을 꾸짖어야 마땅한 그 어미가 아들의 편이 되어서는 한방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도록 이를 꾸몄다. 계모의 흉계를 눈치챈 복비가 숙부 임덕산을 찾아가 전후 사정을 말하고는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덕산은 조카의 인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지라 무시했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가 어연이라는 놈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과실인데 지금 와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루는 어연이 제 어미와 공모하고는 복비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몹시 취하게 하고서 정신을 잃은 복비를 겁탈하였다. 이때 그 자리에 있던 복비의 여종이 뜯어말렸으나 오히려 어연에게 구타당해 알아놓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한 번으로 끝냈으면 그래도 크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거의 보름 동안 방 안에 가두어 놓고는 복비를 유린했다. 그러다 보니 복비는 어연의 아이까지 베게 되었다. 복비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해산할 즈음이 되었다. 숙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복비를 서산관하의 아전 박아생이라는 호라비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다. 복비로서는 하루바삐 이 지옥굴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배 속의 아이가 큰일이었다. 복비는 해산하고 난 후에 시집 가고자 하여 아직 부친의 상제를 다 마치지 못하였음을 핑계하고 거절하였다. 하지만 숙부인 덕산이 듣지 아니하고 굳이 시집 보냈다. 그러니 복비는 신랑을 따라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일행이 서산에 이르렀는데 아이 낳을 날짜가 임박한 복비가 거짓으로 신랑에게 말했다.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숙부의 집으로 돌아가서 치료한 뒤에 시집으로 가겠습니다. 복비의 아프다는 말을 곧이 들은 신랑은 가던 길을 돌려 덕산에게 데리고 돌아가서는 병을 치료한 다음 보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무슨 소리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댁에서 치료해라. 고하며 덕산이 듣지 아니하였다. 더 이상 묘책을 찾을 수 없던 복비는 도망갔다. 그것도 자신을 강간해서 임신시킨 어연과 함께. 두 남녀는 곧 체포됐고 국문을 받고는 모두 자복하였다. 복비는 신랑을 버리고 내연남과 도망갔다는 죄로 교수형 판결을 받았다. 이때 복비의 여종이 그를 아는 선비에게 부탁하여 임금에게 탄원문을 적게 했다. 그 여종은 어연이 복비를 강간했다는 사실을 하소연하는 소지를 들고 형조로 가서는 사형을 감해주기를 애걸했다. 우여곡절을 거쳐 이 소지를 보게 된 세종임금이 승정원에 명하여 말했다. 복비의 옥사는 나도 또한 의심하였는데 지금 그 종이 글을 올려 사형을 면하여 달라고 청하니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자 여러 신하가 아뢰었다. 신등도 역시 복비와 어연의 관계를 의심하였습니다. 후에는 비록 서로 화합한 듯하오나 처음에는 굳이 거절하였으니 복비를 사형시킬 수는 없을 듯합니다. 이에 세종이 말하였다. 복비를 사형시키는 대신에 변방에 관비로 정하여 보내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영의정 황희가 아뢰었다. 후에는 비록 화합하여 도망갔으나 처음에는 굳이 거절하였으니
마땅히 사형에 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찬 하연이 반대했다. 처음에는 좋지 않았으나 후에는 서로 좋게 지내고 같이 도주했으니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황희의 의논에 따라 명했다. 사형을 감하고 거두어 관비로 삼아라. 그러자 형조판서 정연이 다시 아뢰었다. 복비는 절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삼종지도를 어겼습니다. 그러니 국법에 따라 마땅히 사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형률에 의거하여 사형에 처하게 하소서. 그러자 삼사까지 나서서는 국법을 들먹이면서 형조판서의 말을 거들었다. 결국 세종은 정연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복비는 교수형에 처하고 어연은 참수형에 처하게 하였다. 어연의 어미 소근도 강간을 도왔다는 죄목으로 교수형에 처했다. 조카 딸의 사정을 알면서도 나 몰라라 하고 시집을 보내려 한 숙부는 도망하고 있어 잡지 못했다. 세종이 명했다. 끝까지 추문하여 영구히 군적에 충당하게 하라. 후일담이지만 나중에 잡힌 숙부는 함경도 오지로 내쫓겨 죽을 때까지 변방의 군인이 되었다. 이 사건을 보면 분노와 의문이 치솟는다. 강간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임신까지 당하고 거기에 해산을 앞둔 여인에게 억지 결혼을 강요하다니. 어떤 여자가 자신을 강간하고 임신시켜 극한에까지 내몰리게 한 불안당과 도피행각을 벌일까? 그것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비극적 결말이 눈에 빤히 보이는 도피를 하다니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아이까지 뵌 그 기구한 여인이 대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절망의 끝에 죽으려고 선택한 것이다. 뭐가 그렇게 크나큰 죄라고. 게다가 아무리 조선시대라고 하지만 세종대왕 시절이 아니던가. 국법에 따라 극형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고뇌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망고의 성인 세종대왕인데 화가 난다. 기가 막히는 사건을 하나 더 이야기해 보자. 1663년 8월의 어느 날이었다. 숭례문 밖에서 어떤 여자가 교수형당에 죽었는데 시신이 밤사이에 깜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죽은 여자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교수형에 처한 여인이었고 남편을 살해한 여인은 당시 법으로는 무조건 사형이었다. 이런 괴상한 사건이 일어나자 여우의 짓이라는 등 민심이 흉흉해졌다. 그러자 의금부는 곧바로 조사에 나섰다. 여인이 살던 마을과 시집 오기 전에 살았던 마을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펼치던 의금부는 죽은 여인을 평소 좋아했다고 알려진 시집 오기 전에 같은 마을에 살았던 어떤 사내의 행적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는 한밤중에 집안을 급습하였다. 의금부에서 그 사내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죽은 여인의 시신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발가벗겨져 있었다. 그러자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밤새 소문이 쫙 퍼졌다. 어떤 사내가 죽은 여자의 시신을 겁간했다는 그야말로 기이하고도 엽기적인 소문이었다. 의금부에서는 그 사내를 잡아와 조사했다.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의 애틋한 사연이 알게 모르게 알려졌다. 죽은 여인과 사내는 어린 시절부터 서로 좋아해서 장래를 약속한 사이였다. 하지만 처녀의 아버지가 문제였다. 술꾼에다 지독한 남봉꾼이자 못 말리는 노름꾼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노름하다가 좋은 패가 들어오자 눈이 뒤집힌 아버지가 미인으로 소문난 딸을 담보하고 엄청난 돈을 빌렸다. 그 다음 순서는 너무 뻔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고 노름판 물주가 딸을 돈 많은 늙은 호라비에게 팔아버렸다. 비록 과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집가서 잘 살았으면 모두에게 좋았을 터인데 늙은 호라비는 여인을 학대했다. 주제에 의처증까지 심해서 자기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끊임없이 구타했다. 학대에 못 이긴 여인은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들어와 새벽까지 자신을 매질하고 잠든
남자의 목에 칼을 꽂아버렸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포도청에 가서 자수했다. 사건의 내막이 어떠하든 남편을 죽인 아내는 무조건 중죄로 다스리는 것이 당시의 법이고 사회 분위기였다. 그렇게 해서 그녀를 교수형에 처한 것이다. 그나마 자수를 했고 남편의 폭력이 인정되어 참수형에서 감형이 된 것이 교수형이었다. 이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들은 그녀의 연인이었던 사내는 밤사이 아무도 모르게 여자의 시신을 둘러엎고 왔다. 사내는 죽은 여인을 겁간하기 위해 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모습이 너무 더러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기 전에 몸을 깨끗이 닦아주려고 그랬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내가 시신을 겁간하려 했다는 것은 부풀리기를 좋아하는 호사가들의 입에서 나온 덧없는 소리였다. 사내는 자기에게 더 씌우는 시신겁간이 어쩌고 하는 죄를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고는 참수형을 당했다. 하지만 당시 두 남녀의 젊은 시절을 잘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시신을 잘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함께 묻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저승에서 함께하도록 기원하고 또 기원했다. 어느 날 새벽 여인의 못난 아비가 노름판에서 나오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뾰족한 돌 위에 넘어져서는 즉사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세월은 흐르고 흘렀고 민들레 홀씨처럼 소문이 퍼졌다. 사랑하는 남녀가 죽은 남녀의 무덤에 가서 술을 한 잔 올리고 주변을 깨끗이 벌초하면 그 공덕으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건이 되면 목요일에도 가끔 올리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